살아있는 뉴스, 거침없는 토론의 현장. 여러분께서는 지금 열린 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민주통합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경선일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박영선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성근 후보는 인터뷰를 거절을 해서 방송을 해드릴 수 없다는 점 미리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후보 연결합니다. 박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사흘 앞으로 다가왔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판세는? 현재 정말 예측 불허의 혼전 양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 선거가 이제 엄지혁명에서 시작해서 예. 상상혁명으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권자들이 예. 과연 누가 우리 당의 당대표가 될까라고 상상을 하는 대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께서는 어떠신가요? 일단 시민선거, SNS 네. 쪽에 좀 유리하신 입장인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유불리를 떠나서요. 예. 저는 이번 그 선거의 양상이 예. 그동안에 이제 조직선거, 보통 관행적으로 이제 전당대회 하면 조직선거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렇죠. 이 조직선거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그 엄지혁명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엄지혁명인데 이 엄지혁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 후보자들에게 이거를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했느냐? 예.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동안에 이 후보자가 살아온 어떤 정체성, 정치 철학, 그리고 후보자가 펼쳤던 정책들이 예.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각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가를 짚어보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번 선거가 정책의 힘으로 앞으로 정책 선거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문을 열어주는 대단히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선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선거인단이요. 선거인단을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큰 덩어리표들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YMC 쪽도 좀 있고요. 네. 한국노총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낙곰수 팬클럽도 좀 있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의원께서는 이제 100만 송이. 예, 거기도 좀 있고요. 네네. 어떠신가요? 박영선 후보께서는 어떤 낙곰수 팬클럽이 좀 지지를 많이 받으신가요? 낙곰수 팬클럽 저한테 우호적인 편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일이 이제 그 BBK의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이제 BBK의 삼총사로서 이제 이 정봉주 의원과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왔었죠. 예. 그런데 저는 이러한 현상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 선거로 가는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만큼 BBK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이 사람이 기여했으며 예. 앞으로 이 사람이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유권자들의 그 선택이고요. 예. 또 한국노총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노총도 다양한 이제 그 안에 노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공기업 노조도 있고 금융 노조도 있고 또 해상 노련도 있고 예. 다양한 그 노조들이 있는데 그 노조들과 연관돼서 그분들이 그 정말 절박하게 느끼는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한 그 현안 문제들을 그 후보들이 얼만큼 그동안 열심히 싸워왔고 또 앞으로 싸워줄 것인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특히 이제 그 금융노조 같은 경우에는 예. 론스타 먹튀를 둘러싼 예. 이 외환은행 부분의 커다란 부분 그 이슈가 하나 있고요. 예. 또 농협법과 관련해서 농협의 신경분리와 관련해서 이것을 연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이제 그룹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현안 문제들과 관련해서 과연 누가 가장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예. 여기에 대한 이제 유권자들의 판단이 상당히 좌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그런 네. 측면에서 보시면 박 후보가 굉장히 유리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저가 이제 예를 들면 빌 게이츠가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일벌레가 되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도 정치를 하면서 어떤 목적을 갖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이런 접점이 지금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도요. 제가 2008년도 공기업 특위를 하면서 이것을 반대해서 지금까지 그 인천공항 민영화가 이제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제 이름을 얘기하면은 그 박영선 의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쉽게 아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저처럼 조직이 없고 또 단기 필마로 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약간의 기대나 희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저의 의미를 어떤 이런 이제 조직 없이 단기 필마로 나와서 도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의 징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 대의원 표가 2만 1,000표쯤 되죠? 그렇습니다. 그 표의 등가성으로만 따진다면 한 표가 그 일반 시민 선거인단 한 15표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지금 제가 듣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요. 네. 그러시면 대의원들 표는 어떠신가요? 대의원 표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일반 선거인단에 비해서요. 조직표적인 양상을 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과거의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정치공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 예측치를 뛰어넘는 선거가 될 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대의원들은 또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총선 대선을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각자 판단을 잘 하실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도 돈봉투 파문이 좀 있어서 질문을 드리면요. 네네. 일단 1차 결론, 1차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좀 1차 결론이거든요. 좀 싱겁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표현보다는요. 이제 오마이뉴스의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의 실체를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 기사를 쓴 사람이 누가 그랬다라고 밝혀주면 오히려 속 시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께서도 기자를 하셨으니까. 기자들의 그런 그 속성을 아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자가 스스로 그걸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런 측면이 또 있죠. 왜냐면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자기의 신원에 대해서 밝히기를 거부하면 그 기사를 그렇게 쓰기가 곤란한 측면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상황 자체가 괜히 이제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머무르다 보니까 답답해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괜히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좀 이제 그런 약간 은근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또 당도 좀 답답해하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시점은 참 외부에서 보기 참 묘합니다. 전당대회를 사실 얼마 앞두지 않고 그런 기사가 올라왔고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은 이제 뒤로 숨어버린 것이고 그러면 이런 기사가 나갔을 경우에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다 이런 부분들은 다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어떤 유불리를 따져서 나온 것이라면요. 저는 그것 또한 어떤 그러니까는 좋은 행태는 아니죠. 저는 흔히들 지금 예를 들면 한나라당에서도 왜 이 시점에 이것이 이렇게 나왔을까라고 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이 MB 정권이 그런 어떤 정보 정치를 그동안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왜냐면 사건이 나면 또 다른 사건으로 그것을 덮고 이제 이런 그 일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연이든 아니면 아니든 간에 그런 의혹을 자아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일은 좀 제가 한 국민으로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박영선 의원께서도 이제 정치에 진입하신 지가 꽤 되셨으니까 사실 돈봉투 얘기가 기자들 취재를 하다 보면 한두 번 들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여러 차례 특히 취약 지역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은 그 돈으로 4년을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어떠신가요? 정치에 진입하신 이후에 이런 걸 좀 보셨나요? 아니면 들으셨나요? 저도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제가 이번 전당대회 전에도 전당대회 출마 권유를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전당대회라는 것이 항상 어떤 이제 이 조직 선거 양상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니면은 그 당의 대주주격인 어떤 이제 큰 나무와 함께 가거나 예. 아니면 그 큰 나무가 되시는 분의 신세를 지는 경우는 이제 제가 옆에서 봤죠. 예. 근데 그것이 좀 제가 싫어서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전당대회를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이제 과거 예를 좀 들자면요. 김근태 전 의원 고인이 됐습니다.만 그때 이제 2천만 원 얘기를 좀 한 것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비례대표에 3분의 1은 돈을 받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통합진보당이죠. 유시민 대표.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돈을 돌리는 것을 목격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박영선 의원께서는 좀 어떠신가요?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제 이게 당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 조직 쪽에는 관심도 없었고 일조하지 않. 예, 박영선 의원님. 전화가 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박영선 의원 연결 다시 할 텐데요. 박영선 의원님. 예, 박영선 의원 다시 연결할 때까지 좀 전화 다시 연결하고요. 지금 박영선 의원 연결되면은 한나라당, 민주당 중앙선관위에 이제 아예 경선 자체를 위탁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도 좀 얘기를 좀 나눠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